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2013년생 개사생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2013년생이니까 내년 2021년이 되면은 9살이네요. 아주 이제 한창 어린 나이 자녀들이 되죠. 물론 이 동영상은 이제 당사자들이 보라고 제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제가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들이 보시고 조금만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년 운세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나이 때는 본인의 어떤 진로, 적성, 내지 앞으로의 어떤 공부 방향, 직업 등등 이것을 큰 카테고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성장시키는데 조금이나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잠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렇게 어떻게 나타난다든지 그쪽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알고 그 틀 내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똑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동영상은 부모님들께서 보시고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동영상은 띠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띠의 속성, 동물적인 속성 그런 걸 가지고 사주 운명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은 본인 사주 운명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 천간오행이라는 기운이 있어요. 즉 말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기라는 그 천간오행 중에 이제 하나를 타고나는데 그 오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본인이도 그게 본인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태어난 띠라는 것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 좀 더 확대해서 가면은 전생과 관련된 유전자,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즉 말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조상 쪽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졌느냐,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풀이의 정성, 명리학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하면 본인이 태어난 천간 오행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거는 모르시면은 댓글에다가 태어난 생년월일 시하고 음력력 구분해가지고 올라가시면은 제가 시간 난다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나가는 순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 해당 파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제가 이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자기 해당 분야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10분이면 다 볼 수 있죠, 그죠? 물론 전체를 다 보시려고 그러면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시간에 계신 분들은 다 보시고 참고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개사생, 저 2013년 개사생은 뱀띠인데요. 우리가 가십거리를 얘기하면은 뱀도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색깔로 구분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냥 가십거리 들으시면 됩니다. 별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해 태어난 하늘의 오행 기운이 있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색깔을 구분하는데 저 개사생은 하늘의 오행이 검은색. 네. 그러니까 이제 흑사죠, 흑사. 검은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흰뱀, 백사, 그 다음에 푸른뱀, 황금, 황색뱀, 또 뭐가 있죠? 붉은뱀.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다분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십거리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저러한 뱀띠가 태어난 오행 따라서 정보가 다 다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이 갑목이란 것은,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 적선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계사년 2013년에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은 이 갑목이란 것은 오행상으로 목, 나무를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큰 나무, 거목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갑목은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 나무는 큰 갑목은 속성이 있어요.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성향, 진취적인 성향,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리더십이죠. 내가 어떤 대장, 두목이 됐다는 성향이죠. 어떤 분야에서나 본인이 우두머리가 됐다는 이런 성향, 앞장서겠다는 성향,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본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갑목은 또한 어질 인자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인자하고 착하다고 보시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책임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갑목이, 속성을 가진 갑목이, 자, 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가 어떤 게 주어지나 한번 볼까요? 유전자가. 첫째는 굉장히 내면적인 총명함을 타고났어요. 이거는, 무슨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본래 타고날 때부터 내면적인 총명함이 이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잘요.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흥미가 가는 쪽에 연구하고 탐구하고 깊이 빠져드는 어떤 그런 어떤 총명함이거든요. 자, 이게 훗날에 이제 만약에 지식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면 전문직 계통이라 볼 수 있어요. 전문직 계통에서 어떤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총명함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총명함과 아울러서 이 총명함은 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도 같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굉장히 올바른 공부, 정확한 공부 이런 쪽인데 성실한 공부. 이거는 후천적으로 이제 지적으로 이제 총명해지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갑목이 이제 계산인에 태어나게 되면은 선천적으로 내면적인 총명함과 더불어서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적 공부를 해가지고 총명해지는 게 동시에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유전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잘 주어지다 볼 수 있겠네요. 공부하는 쪽에는요. 또한 어떤 식복, 먹을 복도 주어졌거든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은 식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먹을 복이, 식복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자, 좋은 음식 많이 드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재물복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음식 많이 못 먹죠. 그죠? 우리가 재물복이 아무리 많아도 식복이 없으면 돈 쌓아놓고 좋은 음식 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돈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식복은 참 좋은 거예요. 네. 먹을 복이 있고 그에 따른 식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자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깨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좋겠는데, 자, 그거는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잘 좋으면은, 조합이 좋으면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뭐 깨 먹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물론 그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봐야 됩니다. 사주에. 자, 이러한 갑목이 조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 전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유전자가 주어졌는데, 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어요. 자, 계절은 본래는 월별로 해야 되는데, 월별로 하면 이 양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절로 묶어가 하니까 한 큰 카테고리를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태어난 계절, 봄에 태어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이에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갑목은 본인의 근원,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근본이 튼튼해요.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거예요. 그것이 본인의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네. 자, 그것을 가지고, 그거는 본인의 주체성이 있고, 주관이고, 고집이고, 아집이거든요. 사람은 주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내면적인 총명함과, 그리고
후천적으로 주어진 지적인 총명함이 함께 주어지게 되면 아주 내공이 아주 빵빵하게 수준이 높고, 그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일이나 월에서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따라가 가지고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고, 관이 잘 나왔으면 관을 따라서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이쪽이 전문 쪽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술 어떤 이런 쪽도 가서 취할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사용처는 또 이제 다른 데 찾아야 되겠네, 보니까. 일단은, 그 사용성까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공이 빵빵하고 실력도 빵빵하고,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보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간목이 이제 여름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좋아하고, 호기심이 가는 쪽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 특히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재능기가 있거든요. 내면적인 재능기인데 저거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배가 되거든요. 중첩되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의 능력대로 살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자와 관계에서.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면서 남자를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남자를 데리 살면 되죠. 그게 금상첨화입니다. 네. 자, 일단은 이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수단수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너무 다재다능하고 이렇게 되면, 재능이 뛰어나게 되면, 이게 수준이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예, 약간 대인관계 이런 것도 약간 천방지축이 될 수 있고,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약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능을,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가지고, 전문 학벌, 자격, 라이센스, 학벌, 이쪽이 내공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은 이 전문성은, 이 재능은 한층 그야말로 전문적인 수준이 높은 어떤 그런 재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목은 여름에 태어나려면 조상 쪽에서 이제 공분이 조져 있잖아요. 예, 공부를 조금만 더 배가시키게 되면은 아주 전문인으로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선천적으로 굉장히 총명함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지적인 수준을 상당히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이쪽 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되는 거는 좋은데, 이 관이란 너무 특색이죠, 그죠?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주인공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에나 어떤 조직에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자, 이 관건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남자 능력 있는 남편만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이 관건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관건을 해결하는 유일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공부입니다. 예, 학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을 갖추게 되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계속 종속되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능력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요. 물론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예. 이 관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라고, 나를 억압하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내 편은, 내 적군, 이 적군이거든요.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내가 내공이 높고 만만치 않으면은 이게 와서는,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예, 내공도 높고 수위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 적군이 악으로 돌변해요. 그래서 내 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적군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내공을 높이시라.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나와 있는 훌륭한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많이 모셔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운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동서양의 책 속에 기인들이 많거든요. 그 기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시게 되면 한층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학창시절에는 죽으라고 학교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게 되면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잘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는, 학문은, 라이센스, 학부는 이쪽 기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 말은 기본적으로 공부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도 잘 되고 공부의 효율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적인 어떤 지적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어떤 자격도 갖추게 되겠죠.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주어졌죠, 그죠?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공부운이 기본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조상 쪽에서 주어졌던 저 어떤 내면적인 총명하고 전문적인 총명함이죠. 저쪽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면 아주 수준이 높은 전문 지식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전문직 계통으로 종사하시면 얼마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문과든 이과든 관계도 없고, 뭐, 재물을 나중에는 구하든지, 재물을 채우고, 관을 구하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예체능 중에 기술이나 끼 내지 어떤 이쪽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건 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지만, 일단은,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 운을 잠깐 한번 볼까요? 뭐, 아직 어린 애들이니까 내년 운을 볼 것도 별로 없고요. 뭐, 공부와 관련된 쪽, 내년에는 자주 간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인의 어떤 재물, 놀이, 뭐, 어떤 명예, 이런 게 들어오는데, 한마디로 뭐, 이런 명예를 얻는 거죠. 예, 예. 근데 학생이니까 큰 명예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성적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얻을 수도 있고, 뭐, 감투를 쓰기도 하는데, 9살짜리가 감투 쓸 게 뭐 있겠어요? 학교에서 뭐 반장이나 하고 이런 쪽이지. 네. 좌우지간 내년에 간목은 기본적으로 좋은 운입니다. 네. 기인의 어떤 재물도 들어오고, 기인의 이제 학생이, 애들이니까 기인의 재물이 뭐 돈이 들어오겠어요. 네. 좋은 먹거리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먹을 게 많이 생겼다 보니까. 그죠? 자, 이상과 같이 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피하고 나쁜 것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을목도 우리가 오행상으로 나무를 상해서 나무 중에서도 작은 나무라든지 화초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넝쿨식물 같은 이런 식물,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간목이 큰 거목을 상징한다면 을목은 이런 나무를 상징하는데, 하지만 이 나무들은 작고 연약하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끈질기고 쉽게 포기할 줄 모르고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킨다 그러면은 을목은 현실을 중요시키거든요. 굉장히 실리적이라고, 실리적. 그래서 을목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떤 적응력도 뛰어나오죠. 그래서 을목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을목은 또 단단한 밧줄이기도 합니다. 얕봤다가는 큰일 나죠. 꾹꾹 묶어버리면 꾹딱 못해요. 자, 이런 을목도 기본적인 어질 인자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어질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측은지심 이런 것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을목이 이제 계산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좋았을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 유전자가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런 총명함, 이런 외면적인 총명함이요. 예, 태어날 때부터 무슨 배우가 총명한 게 아니고 지적으로, 외면적으로, 특히 언행적으로 총명한 거, 말과 행동이 총명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어릴 때는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속성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그러한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총명함은 나중에 언어적 총명으로 성장하게 되면, 가지게 되면, 저것이 나중에는 뭐 교육계통이라든지, 뭐 어떤 언론계통이라든지, 정치계통이라든지, 뭐 홍보, 어떤 사교적인 면, 좌우지간 대인관계 가지고 말을 쓰는 쪽은 다 기본적인 큰 무기로 쓸 수 있겠죠. 큰 재능이 되죠. 그죠? 자, 그러한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총명함과 아울러서, 끼죠, 끼. 그와 아울러서 또한 어떤 후천적으로도 공부원도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적 수준이 쌓이는 어떤 이런 총명함도 동시에 좋아졌어요. 그래서 을목도 마찬가지 계산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히 똑똑해지고 총명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잘 살리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을목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을목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적성, 직업, 나중에 사회성, 이거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어떤 큰 카테고리를 그 사람 그릇을 정해주는 게 이게 태어난 월인데요. 자, 이게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뿌리, 근원,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자, 그 튼튼한 몸과 마음이 본인의 재산이고 자산이에요. 또한 그것이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인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되죠. 예. 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어떤 총명함, 외부적으로 총명, 언어적 총명함, 재능, 끼, 저거를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 수준도 높아지면서 아주 지적 수준도 높고 총명하면서도 주관, 주체성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자, 그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저런 어떤 끼 내지 어떤 애체능 내지 어떤 말하는 쪽, 이쪽을 갈 수도 있고, 자, 그게 수완이잖아요. 이런 수완이 좋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나중에 다른 데서요. 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또 다른 면인데, 일단은 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뿌리가 튼튼한 가운데 재능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상당히 잠재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의 호기심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 심리가 강하거든요. 특히 조상 쪽에서 주어진 재능이 한번 주어졌잖아요. 저 재능하고 같이 가중이에요, 가중.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사회성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고 감정도 풍부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능이 너무 다재다능한다든지 너무 사회성도 너무 폭넓고 오지랖이 너무 넓으면 약간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절제할 필요가 있는데, 절제한다는 것보다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을목이 기본적으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이 뛰어난데, 여기에 후천적으로 공부원이 주어졌잖아요. 저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내지 어떤 학벌, 내공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 약간 절제시킬 필요가 있죠. 수준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고급 능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관계, 사회성이나 대인관계도 상당히 절제된 어떤 능력을 사회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타고난 재능을 저거를 고급화시키고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있는 능력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계산년에 아주 능력자거든요.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심리보다는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 심리는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이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와 관계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 옵니다. 자, 그거는 가장 현명한 것은 본인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남자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본인이 남자를 컨트롤하면서 쉽게 말해서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되죠. 그게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을목은 기본적으로 여름에 태어나면 굉장히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본인 눈에 안 찰 수도 있는데, 자, 그거를 슬기롭게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이제 을목이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이쪽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이 관이라는 놈에는,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그 권력을 쓰는 사람,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관이나 조직에 종속되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것이냐,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관이라는 게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자는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인지 관건인데, 그 관건을 해결할 주의한 방법은 공부, 학문, 라이센스, 학벌에 달려있거든요. 내공에 달려있어요. 물론 이 을목이 계산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이 태어난 재능, 재주가 강하기 때문에 그 재능, 재주를 가지고 이 관을 본인이 질라고 달아들거든요. 예, 그렇게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힘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학문이 조금만 배가 되면은 충분히 이 관을 본인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주체, 주관을 가지고 관을 취득할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남자도 본인 잘 요리해가지고 잘 데리고 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어떤 재능, 천부적인 재능과 그 다음에 공부가 잘 어우러지게 되면은 이 관을 본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권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은 겨울은 1월, 12월 때인데, 공무원, 라이센스, 학벌은 어떤 이런 쪽이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공무원이 주어졌죠. 자, 그러니까 조상 중에서 공무원이 또 한 번 주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죽으라도 안 해도,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도 공부가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잘 한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선천적으로 주어졌던 총명함, 외면적인 총명함, 저거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은 아주 전문계통, 전문직 계통, 특히 교육계통이라든지 언론계통이라든지 말을 하는 계통, 이런 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제 약간 지적 수준이 이제 있으면서 높으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쪽, 예, 은행도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학문은 라이센스, 학벌운이 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을목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2011년 운을 한번 볼까요? 을목은 내년 2021년이 되면 내년에는 약간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어떻게 배척하는 건 힘들어요. 네. 스트레스는 가능하면 내가 수용해버리는 게 좋아요. 네. 가장 좋은 거는 학생이니까 아직 뭐 특별히 할 게 없죠. 그죠? 뭐 공부하고 놀고 뭐 이런 쪽으로, 그지? 네. 자, 어지간 내년에는 을목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을목 특히 가을에 태어나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내년에 건강 쪽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좀 활발하게 좀, 운동 내지 어떤 많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면적으로는, 조용히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런 쪽이죠. 그죠? 이 나이에 공부를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있나요? 자, 을목이 내년에 육신상으로는 문제가 있나? 긋고, 기토. 부친의 어떤 건강이나 운이 조금 막히니까, 이런 부모님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할머니의 건강, 운도 조금은 지체되니까 그쪽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내년에 을목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난 사람. 자, 병화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불. 자, 자연 상태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광명을 비추어주고 따뜻한 온도를 제공해주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태양은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을 수가 있죠. 여름에 태어난 태양은 조금 제외되고, 그죠? 그거는 좀 외적인 면이 있고. 자, 이러한 태양은 또한 밝고, 상냥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계산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를 보면은, 유전자를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주관, 주체성, 주관, 어떤 고집, 아집 이쪽이 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기본 기초는 튼튼하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또 본인의 어떤 녹이죠, 녹. 그러니까 이 녹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은 벼슬을 하면은 재산을 줬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재산복이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녹복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와 아울러서 어떤 관음도 조직거든요. 어떤 올바른 관, 요즘 말하면 뭐 공직교통관, 이런 쪽 관인데 그쪽도 잘 주어졌어요. 그래서 병화가 일단 계산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돼서 녹복도 조직고 건강이나 이런 쪽도 조직고, 그러니까 주체성도 있고 주관도 있고 기초가 튼튼히 잘 주어졌죠. 거기다가 관음까지 잘 주어졌으니까, 자, 이것은 깨지 않고 그대로 쭉 가져가면 좋겠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 조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져가게 되고, 안 그러면은 중간에 조금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병화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자,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진로, 적성, 내지의 어떤 나중에 직업적인 환경, 이거하고 직접 관계가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부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공부운이 잘 주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공부운과 조상 쪽에서 주어졌던 어떤 본인의 어떤, 몸과 마음의 어떤 기본 자산, 튼튼한 주체성하고 또 어우러지게 되면 이 내공이 상당히 빵빵하게 됩니다. 아주 수익이 높아지죠. 거기다가 관운도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공부 학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쓸 용처를 찾아야 되겠죠. 자, 조상 쪽에 주어진 관이 잘 나와 있으면은 나중에 월이나 일이나 시에서 관을 따라가지고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가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물질을 따라가 돈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애체형 쪽에 그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기술계통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 관계 없겠죠, 그죠? 일단은 병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는 학문은 라이센스 학부운이 잘 주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상당히 이론가 내지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일짜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본인의 근원이 풍부하거든요. 화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되면 기초가 튼튼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좋은데, 자, 여기서 이거는 불이 계산년에 태어나가지고 계산년도 불의 기해거든요. 이게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이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한데 거기다가 계산년에 태어나도 또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넘치게 되거든요. 불의 기운이 넘치게 되면은 이거를 잘 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이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폭발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이 병화는 계산년에 자, 사용처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재가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물질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애체형이나 끼 전문 기술 쪽으로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계산년에 저런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충분한 에너지, 파워, 그 다음에 어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 사용처가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병화가 강한 불기운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일, 노동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이는 사용처를 잘 찾아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사주에 나와서 가장 좋고, 운에서 오도 관계없고요. 운에서 발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방도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에너지가 강하고 기가 센 거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처가 잘 나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에 대한 정보 감각이 잘 주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고, 이론보다는 돈, 현실을 중요시하다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일꾼이죠, 일꾼. 사업가적인 마인드 내지 어떤 재능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재물이란 너무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 못하면 내가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물 따라 삼천리, 내지 남 좋은 일만 시키는지,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
속폐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 이 병화가 계산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힘이 있죠. 그죠? 아까 했지만 본인의 근본 뿌리가 좀 튼튼하게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내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재물을 본인이 어느 정도 취하고 감당하고 관리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 사업을 하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내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경제, 경영계통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은 굉장히 유능한 직장이 되겠죠. 그죠? 아주 일꾼, 본래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일꾼으로서 직장에서 아주 인정받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좀 잘 안 하려고 다들거든요. 너무 현실에 밝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수준을 높여야만이 저 재물의 수준이 높아요. 수준 높은 재물을 본인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하기 싫은 공부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특히 금융계통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경제나 회계학, 경영학 이런 쪽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어요. 재물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 병화가 그래야만이 특히 남자는 여자 운이 좋거든요. 다음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일 되는데, 겨울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관운이 주어진 거는 좋고 권력운이 주어진 건 좋은데, 이 관이나 권력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이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관의 속종속대가 힘들게 살아가느냐. 또한 이 관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여자한테는 남자 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자란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 관건인데, 자, 이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관에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히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예, 관에 종속, 예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고, 여자분은 기본적으로 남자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를 다가오죠. 이 관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적군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놈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내 편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그 권력을, 그 상대방의 강한 힘을 내가 역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봐서 이게 상대방의 내공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면은 아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준을 높이시라. 또한 어떤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나와 있는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은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상당히 사람이 쓸모없고 유용하고 굉장히 일복도 많아요. 너무 일복이 많다는 것은 희생봉사,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자,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너무 희생봉사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은 후에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 수성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 공부와 책을 많이 보시라. 그렇게 되면 인생이 훨씬 잘 풀리게 될 것이다. 그게 관을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병화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은 지금 이 나이에 특별히 내년은 어떤 운세 이런 것보다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행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거든요. 동적으로 일어나고, 아직 어린 학생이니까 공부에 매달리기 좀 어려워요. 내년에는 약간 먹고 놀고 한 쪽에, 그러니까 예체능 쪽으로 하는 쪽은 좋아요. 내년에 굉장히 에너지가 활발하고 활동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쪽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먹고 놀고 놀이 오락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통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네 보니까.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은 건강도 좀 챙겨야 될 거거든요. 다음 육친 관계에서 부친의 건강 내지 부친의 운이 조금 막히거든요. 그럼 부모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할머니의 건강, 운도 조금은 지쳐야 되는 거예요. 그쪽을 조금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상과 같이 병화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불, 화를 상징하거든요. 자, 정화는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면 병화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신비롭죠. 그죠? 네. 또한 정화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전기불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 쓰는 불, 이런 불로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 있고 중요하죠. 그죠? 또한 정화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이나 무지를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 도화의 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불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성이 볼 때 그렇다면 이성적인 어떤 매력이거든요. 동성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도화가, 정화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자, 계사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정보나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조상과 관련된 스토리가 보면은, 전생 스토리가 보면은, 첫 번째는 본인의 주체성,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는 이런 것, 그리고 성부욕, 성패욕 이런 것도 강하거든요. 좋은 쪽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중심이 있고 자기 중심에 해당되는 그런 쪽이죠.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운도 주어지는데 저 관은 조금은 좀 기질이 좀 강한 관이거든요. 저거는 내가 잘 쓰고 잘 활용하면은 큰 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는 스트레스 다가올 수 있는 관인데, 자,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가 계산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조상 쪽에서 한번 좀 그러니까 가시가 한번 기울을 수는 있어요. 예. 물론 다 그렇진 않은데 구조 따라 좀 다른데, 그런 경우에는 가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건 극복의 대상입니다. 내가 잘 극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무기로 쓸 수 있죠. 그 무기가 돼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큰 관을 내가 또 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극복하게 되면은 본인의 그 성부욕, 성패욕, 그게 큰 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정화가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본인의 진로, 적성 내지 사회성, 이런 거하고,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정화가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 이쪽에 주어졌어요. 자, 공부운이 일단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지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내공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상 쪽에서 주어진 본인의 주체성, 주관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내공이 빵빵하고 수준도 높아지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이렇게 중요하죠. 사용체가 잘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사용체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돈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애체능이나 끼, 내지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론과 어떤 실력을 갖춘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이론가 내지 어떤 아이디어맨으로 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운에서 또 한 발복하는 때가 오겠죠. 그죠? 자, 정화가 일단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는 학문이 잘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불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기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거야. 자, 그런데 이 계산년에도 사화가 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불이 왕하거든요. 자, 너무 멋있는 왕하게 되면은 이거를 잘 슬기롭게 이 힘을 쓸 용처가 잘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정하기 때문에
불의 힘이 강해도 어디 폭발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강한 기운을 어딘가에는 써야 되고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잘 생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불기운을 승화시키려면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 사용시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쪽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택할 것이고, 취할 것이고,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돈을 취할 것이고, 재능이나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이 재능을 취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아무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용체가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에너지는 강하고, 쓸 데가 없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 육체적인 이런 쪽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계산년에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불기운을 용체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운에서 들어오면은 운에서도 발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어떤 용체를 찾아내고 만들어야 돼. 예, 그건 하나의 어떤 개운법인데, 여기서 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자, 정화가 어제 여름에 태어나려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지나치게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을 물질이 오는 그쪽에 인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 감각이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이고 굉장히 통박이 빠르고 일도 잘하고 일꾼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와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데 이 물질이라는 재능이라는 놈은 물질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걸 관리 통제하고 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정화가 계산인에 태어나 가지고 조상 중에서 아까 했지만 본인의 어떤 기운이 잘 주어져 있거든. 어느 정도 주체성 내지 기초가 베이스가 튼튼하게 주어졌거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 물질을 본인의 재물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아니면은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은데, 자, 직장생활 하시도 금융계통, 쉽게 말해서 경제나 경영, 금융, 이런 쪽 회계계통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은 아주 유능한 직장인, 원래 일꾼이죠. 일을 잘하는 일꾼이거든요. 그쪽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첨가되면 좋아요. 자,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 갖추어지면은 이 재물의 수준이 항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수준 높은 재물을 본인이 취급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좀 잘 안 하려고 달라더래요. 왜냐, 기본적으로, 현실에 너무 밝다 보니까 이론 내지 이런 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 지적 수준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이 재물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시면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하기 싫어도 좀 열심히 하시라.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관운이 잘 주어졌다고 권력운이 주어진 건 좋은데 관운과 권력은 마찬가지죠. 내가 칼자루를 쥐고 그 권력을 쓰는 주인공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가지고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느냐가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갈 것이냐, 관건인데 이 관건을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복도 많고 남 희생봉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일복이 너무 많아도 안 좋죠.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본인이 몸과 마음을 수성한 이후에 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길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높아지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관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되겠죠. 그죠? 관의 종속, 애속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여자분은 남자는 자체가 스트레스 타고 오겠죠. 그죠? 본래 이 관이라는 놈은 스트레스예요. 나를 괴롭히는 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적군을 아군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 내공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공인을 보면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보니까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아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나를 돕는 쪽으로. 하하, 야, 재밌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금이 상대방의 센 기운을, 내 기운을 만들어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또한 그 외에 이제 동서양의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 혼자라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위에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자,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거든요. 그 기인을 여러분들이 혼자 한 분이나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다. 특히 정화는 조심해야 될 게,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 일복이 많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밥그릇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본인의 몸과 마음을 수성하셔가지고 내공을 높이셔야 됩니다. 자, 이상 정화의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운을 잠깐 한번 볼까요? 뭐, 아직 애들이니까 큰 부분은 없고요. 내년에는 정화가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요. 자, 이게 애천운계통의 공부면 참 좋아요. 그렇다면은 내공이 높아지고 좋은데, 일반적인 공부 쪽은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내년에, 어떤, 뭐 애들이니까 뭐 게임, 오락 이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쪽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육신적으로 주의할 사항은 뭐 정제니까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의 건강 그쪽은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예, 본인의 건강도 조금 내년에 많이 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챙기셔야 됩니다. 예, 특히 가을이나 겨울생은 내년에 건강 쪽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정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흙 중에서도 태산, 큰 산을 상징하거든요. 자, 이 무토는 굉장히 중후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믿음직스럽죠.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무토가 어떤, 굉장히 중후하고 신뢰와 있고 믿음직한 거는 좋은데, 너무 자기 속을 안 드러내는 이런 어떤 소통의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특히 남녀 간의 애정 문제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개발을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억지로라도, 그죠? 자, 이러한 무토가 이제 계산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 관련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공무원, 학문은 라이센스 학부론이 주어졌어요. 네, 이거는 후천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으로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 똑똑한 게 아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 공부는 자기 감성 코드에 맞는 공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과적인 공부가 더 잘 맞을 수 있는데, 물론 문과에서도 어떤 인생의 진리나 어떤 뭐 이런 걸 탐구하는 쪽은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좌우지간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공부에 매달려 가지고 본인의 내공, 내적 수준이 올라가는데요. 자, 그와 아울러서 굉장히 재물을 주는데 이 재물도 보면은 상당히 올바른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도 주어져 있고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재물이 사주 구조 따라서는 이게 이제 이게 조상 쪽에서 조금 어떤 식복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기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잘못하면 조상 쪽에서 한번 가시가 기울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재물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좀 재물의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극복의 대상이에요. 내가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일어서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큰 재산이 되죠. 저 공부 학문했던 저 어떤 기운들이, 그죠? 네. 그래서 이 극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가정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면 실망하시지 말고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무토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진로, 적성, 기본 바탕, 나중에 사회성 직업하고도 직접적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이런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관이나 권력운이 주어진 것은 좋은데, 이 관, 권력이라는 두 가지 종류에서 내가 그 권력을, 칼자루를 쥐고 내가 권력의 주인공이 되는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느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자라는 존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관건인데, 자, 이 무토가 봄에 태어나 계산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운이 좋아졌잖아요. 자, 이 공부운하고 관운하고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예, 조합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공부와 함께 해가지고 관, 권력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물론 본인 관도 좋고요. 그래서 본래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죽으라고 공부 안 해도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운이 좋으니까 시험 보면 시험도 잘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네, 이거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이 보입니다. 그냥 관으로 오직 가는 게 좋겠네요. 다음은 무토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떴는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학문은, 라이센스 학벌은 공부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 공부운이 조상 쪽에서 주어진데 또 주어졌어. 이게 가중 중첩돼서.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가능성이 많고, 때로는 공부를 하다가 약간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공부를 잠깐 그만두는 것도 좋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배가 부른데 자꾸 밥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럴 때는 소화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 기본적으로 공부는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론이 갖춰졌죠. 그죠? 상상력도 풍부하고 아이디어맨이죠. 자,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죠. 자, 물론 단순한 아이디어맨, 어떤 이론가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수준이 높은 어떤 지적 수준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돈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조상 쪽에 돈이 한번 주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어요.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애체형이나 끼, 어떤 전문 기술 쪽, 이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금상첨화죠. 예. 기본적으로 컴퓨터 말하면 입력 기능도 빵빵한 데다가 출력 기능이 좋게 되면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중요한 것은 저 사용체가 잘 나와 있는데 그 사용체를 잘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그런 일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야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나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살아갈 것이야. 이런 점인데, 자, 이게 무토가 계산년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는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 지적인 어떤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거기다가 또한 어떤, 선천적으로 총명함, 내지 어떤 재능, 이쪽이 타고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전문적 계통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 전문 자격증 내지 전문 라이센스를 가지고 본인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쪽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야말로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함께 갖추어진, 고루고루 갖추어진 능력자라 볼 수 있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능력대로 살고 싶으면 강하죠.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도 잘 펴면서 남자를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잘 요리해가지고 살면 가장 좋죠. 현재 시대는 음의 시대, 여자가 어떤 주도권을 잡는 그런 시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남자가 보조를 맞추는 시대니까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무토가 일단 가을에 태어나면 능력자로 태어났다. 그 능력을 잘 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한마디로 재물과 물질과 되는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돈과 관련된 감각이 주어졌고, 현실주의자라 볼 수 있겠죠. 그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금융이나 어떤 재정, 회계, 경영학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주어있잖아요. 저 공부운하고
자, 이렇게 이제 공부운도 주어진 데다가 물질에 대한 감각도 동시에 해줬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현명하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도 밝고 현실에도 밝은 사람은 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나 경영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 사업을 해도 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자, 그것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이 너무 강해서 이 재물 관리 통제하기 힘든데, 계산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힘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공부 학문을 해가지고 상당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상당히 고급적인 재물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급진 재물을 취급하고 관리 통제하고 내 거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난 사람 치고는 계산에는 이 재물을 본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네요. 자, 이상 무토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 운은 한번 볼까요? 뭐 아직 학생들 애들이니까 뭐 운은 특별히 볼 게 없고요. 공부와 관련돼서 내년 공부는 조금 안 되고 마음이 좀 들뜨는 해거든요. 행동이 조금 과해지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예체능 쪽은 좋은데 그 활동하고 놀고 하는 쪽은 좋아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오락개성이 빠질 수도 있고 자꾸 먹고 노는 쪽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네요. 하기야 뭐 이 나이에는 뭐 놀아도 관계는 별 관계가 없겠어요.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지는 해거든요. 예체능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쪽일 거고요. 활발해진 쪽이니까. 그 다음에 육신의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 내년에 모친의 건강 내지 운은 조금 막히는 해네요. 그 다음에 할머니의 건강 그쪽 조금 막히고 운도 조금 막히는 해고요.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자, 무토도 내년은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기토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땅 중에서도 넓고 넓은 대지,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대지,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기토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만사 만물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굉장히 부진하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네, 기토는 실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희생봉사 정신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희생봉사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일복이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겨울에나 가을에 태어난 봄도 마찬가지네요. 여름 외에는 자기 밥그릇을 챙겨야 됩니다. 기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이 기토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후하고 신뢰와 신용, 믿음직스럽고 이런 쪽이 어떤 걸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떤 감정 표현 이런 쪽은 약간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토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애정 관계에서는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속이 깊은 거는 좋은데 너무 속이 깊어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기토가 이제 계산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어떤 게 주어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계산년에 태어나려면 첫 번째는 공부운 학문이 주어졌네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해지는 운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성장인데 거기에다가 동시에 이제 재물이 강하게 주어졌는데 저 재물은 공부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주가 잘못하면은 어떤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 내지 어떤 그 조상 쪽에서 가시가 한번 기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운 가시로 부모님까지 내려오게 되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정 쪽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구조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재물을 내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으면은 공부운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부에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극복의 대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거와 관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극복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기 나중에 내한테 큰 재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상 쪽에 줬던 큰 재물을 본인도 한 번 더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토는 구조 따라서 저 공부는 학문운을 저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계절이란 것은 그 사람의 진로, 적성, 내지 어떤 기본 배경, 내지 어떤 사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기토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관과 명예, 권력이라는 놈은 속성이 있어요.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그 관을 이용한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자, 또한 이거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자 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자란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관건인데, 자, 이 관건을 해결하는 핵심은 오로지 공부, 라이센스 학벌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토는 계산인에 태어나 공부운이 주어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공부운하고 관운하고 잘 매치가 되거든요. 잘 콜라보가 되어가지고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관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관, 권력으로 가게 되면 관운도 잘 좋아요. 공부도 잘 되고 시험을 보면 관운이 좋기 때문에 시험에 잘 합격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토가 보통 이제 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이 관이 좀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오는데, 이 계산인에 태어난 이 관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주 순조로운 관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다음은 이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공부운, 라이센스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자, 조상 중에서 공부운이 한번 주어지는데 또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운이 가중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때로는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배가 부른데 자꾸 밥을 먹으라는 거 똑같거든요. 자, 이럴 때는 공부를 잠깐 멈추고, 자, 소화를 시키는 게 좋아. 예, 그러다가 새롭게 공부를 해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를 결국은 끝까지 하긴 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커서 내공 내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 자격이 많이 갖춰질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 용체가 중요하죠. 자, 일단은 이론적인 배경, 이론과 어떤 아이디어 이런 쪽 잘 수준이 갖춰지게 되면은 이거를 쓸 용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잘 나왔으면 관을 따라가지고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따라가지고 돈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애체능이나 끼 내지 어떤 전문 기술이 잘 나왔으면 그쪽으로 이 어떤 능력, 재주를, 지적 수준을 쓰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금상첨화입니다. 예, 컴퓨터 말하면 입력 기능이 좋아가지고 실력이 갖춰진 데다가 출력 기능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되겠죠. 그죠? 자, 관건은, 기토가 봄에,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사용처를 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이에요. 한마디로 본인이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그래서 나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편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 능력대로 살라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이런 식인데, 자, 이 재능 능력은 이 기토가 계산인에 태어나가지고 후천적으로 또 지적 공부를 해가지고 수익이 높아지는 공부도 들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굉장히 금상첨화입니다. 상당히 지적 수준도 높으면서 재능과 끼도 있기 때문에 이 재능의 끼, 재능 능력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고도화되거든요. 굉장히 그야말로 수준 높은 능력자, 재능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과 실기가 잘 갖추어진 능력자가 될 수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컴퓨터 말하면 굉장히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좋은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라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계통으로 성공할 수 있겠을 보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뭐 애체능, 끼, 기술적으로 가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재물 쪽에 있어서는 돈을 만드는 쪽으로 가도 되고, 돈을 취하는 쪽으로, 또 관이 잘 나와서 관을 취하는 쪽으로 가도 됩니다. 자, 좌우지간 이 기토가, 계산인에 태어난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 능력이 상당히 수준인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일단인데 한마디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감각이 주어졌거든요. 돈에 대한 감각,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공부는 경제나 경영, 금융, 회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에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 재물이 너무 특징이 있거든요. 재물이 너무 강하면은 내가 끌려가야 되는데 재물은 반드시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토가 계산에 태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힘이 잘 주어졌거든요. 특히 이론적인 쪽에 힘이 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이론에, 그러니까 돈과 물질에 대한 이론에 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나 경영해서 전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 보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게 되면 아주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고 아주 일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계산년에 아주 이론과 실기를 골고루 갖춘 어떤 금융계통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쪽으로 가면은 아주 좋겠네 보니까. 자, 일단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내년 운세를 잠깐 볼까요? 내년에 특별히 애기들이니까 크게 운을 볼 건 없고요. 내년에 기토는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가가지고 매력되는 해거든요. 이게 예체능 쪽의 공부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 공부 쪽은 조금은 더 간시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건 놀이 쪽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자, 이거는 약간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보이네요. 또한 본인이 건강 좀 챙기셔야 되거든요. 내년 기토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거나 봄도 마찬가지로 여름생 외에는 내년에 기토도 건강 쪽에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는 어머니가 좀 많이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네 보니까.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이런 상황 뭐가 있나, 할머니의 건강, 그쪽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까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자, 기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경금은 우리가 오행상으로, 육신상으로, 오행상으로, 금속쇠, 약간 거친 금속쇠, 내지 자연 속에서 큰 바위를 상징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강직하고 강인한 어떤 성이 나오죠. 강직하고 강인하고 의리와 정의, 이런 쪽, 내지 명분, 이걸 중요시하는 쪽인데요. 자, 이 경금이 아주 구조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무관계통, 좀 센 계통,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의사, 이런 쪽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약간 기질이 좀 센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아주 구조가 좋아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경금이, 속성을 가진 경금이, 자, 계산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가 어떤 게 좋으냐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선 특히 외면적으로 총명한 똑똑함이 주어졌거든요. 네, 이거는 언변적인 똑똑함, 언어와 행동. 이거는 어떤 지식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요. 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거예요. 예. 굉장히 본인의 주관도 강하고, 이게 언변적 재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말하는 쪽, 교육계통에서도 되고, 어떤 언론이나 이런 쪽, 정치계통, 이런 쪽에서도 되고, 여러 가지 말을 해가지고 쓰는 쪽은 대인관계는 이런 쪽에 써도 되고, 이제 자연 홍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 써도 되고, 강사, 강의 이런 쪽에 써도 되고. 자,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재능을 조상 쪽에서 주어졌어요. 예. 자, 거기다가 이제 관운도 주어졌거든요. 이거는 좀 센 관, 큰 관인데 약간 기질이 있는 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이 경금이 계산년에 태어나려면 본인이 타고난 저 언어적 재능, 총명함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관을, 권력을 본인이 취하려는 심리가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구조가 좋으면 이제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예, 앞에서 일단 무관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사 이쪽도 관련이 있고, 그죠? 자, 그거는 사주 전체적인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 기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러한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 경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로, 적성, 내지 베이스, 내지 앞으로의 어떤 사회성, 사회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돈과 물질,
재물과 관련된 정보, 그런 쪽으로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현실이 밝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이렇다고 볼 수 있네. 통발이 빠르고 판단력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이란 놈은 기본적으로 힘이 강하면은 내가 이걸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퇴할 수가 있는데, 이 경금이 계산인에 적어놔가지고 재물까지 강해져 버리면 본인의 힘이 좀 약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이 재물을 본인이 누리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경제나 경영, 금융교통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직장생활 하시면 좋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물론 사주 구조 따라서 좀 더 태어난 일이나 시, 운세 따라서, 대운 따라서 본인 사업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사업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재능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 사업을 하기는 약간 약해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의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금융계통에 종사하시면 가장 좋겠네요. 자,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좀 잘 안 하려고 달아들거든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너무 통발이 빠르니까.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재물을 본인이 고급 재물을 본인이 취급하고 관리하고 희롱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아울러 관, 직장, 직업, 명예도 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양쪽 다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열심히 돈벌이 가지고 남자 도와줬다면 이게 결과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내공, 공부, 학벌 이쪽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런 것도 많이 방지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경금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단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건 조상 쪽에서 관운이 한번 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관이 중첩대가 주어지면 이 관의 힘이 너무 강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관이라는 놈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 칼자루를 쥐고 내가 그 관을 권력을 이용하는 주인공이 됐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여자분 같은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편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 남편한테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 경금이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관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죽으라고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 관이 내 편이 되거든요. 이 관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나를 괴롭히는 오 스트레스, 적군이죠. 자, 이 적군을 아군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 학벌. 내 내공이 높아버리면은 이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이 관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적군이죠. 그죠? 적군.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이 상대방이 보니까 이 내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군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적의 힘을 내가 역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네. 특히 이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인고의 를 가지고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나와 있는 훌륭한 어떤 기인들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분들을 여러분 기인으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주위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인은 여러분 주인보다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보시라, 그렇게 되겠네요. 책 속에 있는 기인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8, 9, 10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자, 그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게 기초 자산이고 재산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조상 쪽에 주어졌던 언변적 재능, 총명한, 똑똑함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관도 강하고 고집도 있으면서 본인이 주관대로 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달라들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서 주어졌던 저 관을 본인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관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저 관을 취해가지고 권력계통으로 가가지고 성공하면 되겠어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저 능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본인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심리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쪽에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내 식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심리 강하죠. 이래서 남편을 리드해가지고 지금 내가 남편을 데리고 살면 됩니다. 네. 요즘은 음의 시대가 돼가지고 음의 시대는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니까 시대 정신에 잘 맞죠, 그죠? 가장 좋은 거는 그렇습니다. 내 능력도 잘 펴면서 관도 지고 남편도 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네요. 예,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관도 내 편을 만들 수 있겠네 보니까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입니다. 예,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하는 심리가 강해요. 사회성도 좋고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데도 좋고 아주 감정도 풍부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조상 쪽에 주어졌던 저 어떤 언변적 재능, 끼와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능력자로 아주 끼가 많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언변적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역시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어떤 관을 큰 관을 본인이 충분히 희롱하려 들거든요. 예,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야, 근데 약간은, 여기에, 공부, 라이센스, 자기 학벌, 이쪽에 조금만 가미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가볍거든요. 이 재능, 재주가. 너무 다재다능해서 가볍기 때문에 이거를 좀 수준 높게 해가지고 하면은, 소상 쪽에 저 관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타고난 재능 재주뿐이지만 거기에다가 학문적인 배경,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기 학벌 이쪽이 갖추어지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유능함을 가지고 저 관을, 권력을 본인이 취할 수도 있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능적인 본인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본인 관도 잘 취하고 남편도 잘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상과 같이 경금의 겨울까지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에 경금은 학생이니까 뭐 특별히 없죠. 네, 내년에 굉장히 좋네요. 네. 어떤 공부, 학문이 좋아요. 내년에 어떤 승부를 거는 운이네요. 이 나이에 뭐 크게 승부를 그렇게 뭐 있겠나마는요. 네.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공부는 학문이 좋아요. 네, 그렇네요. 좋은 문서운도 있으니까 어떤 임명장 내지 어떤 상도 좀 많이 타겠네 보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은 육친 관계는 뭐가 있나? 정관의 관계, 기토. 예, 어머니의 건강 내지 어머니 운이 조금 막히니까 그런 부모님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외에는 뭐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네. 자, 이상 경금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신금도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금속, 쇠를 상징하거든요. 자, 이 금속은 정제되는 금속, 내지 우리가 보석을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신금도 역시 강직하고 강인하고 의리, 정의, 올바람 이런 걸 추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신금은 때로는 좀 깔끔하고 잘났죠, 그죠? 예, 보석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보석이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신금이 이제 계산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유전자 스토리가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내면적인 총명함이 주어졌어요. 똑똑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총명하면 기본적으로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으로 총명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함이 주어졌어요. 어떤 총명함이나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호기심이 관심 쪽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그 탐구하고 연구하는 쪽, 이게 쉽게 말하면 전문직 계통의 총명함 볼 수 있는데 성장하면서 나중에 공부하고 결부가 되면요. 자, 그러한 총명함이 주어지는 데다가 또 관운도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관, 권력 이쪽이 주어졌으니까 아마도 이 총명함을 나중에 관으로 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관을 어떤 취하는데, 권력을 취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그죠? 전문직 계통 공부를 해가지고 관 쪽으로 가면 좋아요, 사실은. 예, 이런 쪽이 좋은데.
거기다 식복도 주어졌거든요. 먹을 복도 주어졌어요. 예. 식복이라는 게 참 좋죠. 그죠? 식복이라는 게 복 중에서 뭐 제일 좋은 복일 수가 있습니다. 자, 먹을 복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예. 기본적으로 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먹을 복이 있다는 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재물. 예. 재물복이 있다는 거 비슷해요. 자, 재물복은 맞고 식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돈만 잔뜩 쌓아놨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거는 의미가 없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죠? 자, 이 식복이 주어지고, 자, 이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식복, 재능, 그 다음에 저거는 깨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어요. 네. 자, 이거 가져갈지 못 가져갈지는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가 잘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게 일시적으로 조상 중에 누렸든지 부모가 누렸든 일시적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태어난 계절을 한번 볼까요? 계절별 특성, 계절은 그 사람의 타고난 근본 베이스 내지 어떤, 사회성 내지 어떤 이런 거하고 직접 관계가 있거든요. 직업 특성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죠? 자, 이러한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이름보다는 현실, 결단력도 있고 통과도 바르고 한마디로 일도 다른 일꾼이기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재물운이 잘 주어지는데 이 재물은 특성이 있어요. 재물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가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재물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가지고 사가적인 마인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계산인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뿌리가 좀 약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커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금융이나 경제, 경영계통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본인의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유능한 능력자, 인재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근데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달아들거든요. 왜냐? 현실에 밝기 때문에 이론보다 현실에 밝다 보니까 이론 공부를 잘 안 하고 달아드는데 야, 이론이 갖춰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재물을, 고급 재물을 내가 희롱하고 쓸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 재물에 맨날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공부를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동서양의 훌륭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그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책 속에 많이 있으니까 그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재물운도 좋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운도 본인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끌려가게 되거든요.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직은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 자, 이 관운과 권력이라는 놈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이 관이나 조직이 계속 종속되어가지고 말단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편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남편한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관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역이용해가지고 이 적군인데 적군을 아군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 높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이라는 놈이 이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보니까 상대방이 내공이 만만찮거든요. 자, 이렇게 되서는 이 적군이 아군을 받게 그러면서 내 편이 되거든요. 이 강한 적군의 힘을 내 편으로 만드니까 얼마나 좋게 금상첨화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을 쓰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본인 관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관건은 이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인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동서양의 책 속에 나와 있는 기인을 여러분 혼자는 많이 모셔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으니까 그 기인을 여러분 후자를 많이 모시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열심히 자기 학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평생에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보시라는 것,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인을 많이 만나시라는 것, 그래야만 여러분이 관으로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신금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거예요. 그게 본인의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내면적인 재능, 총명한 똑똑함이 있죠. 그죠? 자, 그가 어우러지면 본인의 주체성과 주관도 강하고 그걸 가지고 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을 본인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은 힘이 있죠. 그죠? 자,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이 조금만 첨가되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을 본인이 충분히 취할 수 있거든요. 본인도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능, 끼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충분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베이스가 튼튼하지만 거기다가 공무원이 가미돼 버리면 수준이 확 높아지겠죠. 그러면 저 관을 본인이 권력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주체성 주관을 가지고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가지고 본인 관도 취하고 남편도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잘 데리고 살겠네요.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3월, 1월 달인데,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좋아하는 쪽으로 내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게 조상 쪽에서도 한번 저 재능 끼가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다재다능하고 저 재능이 출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러한 재능, 재주꾼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을 본인이 취해가지고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은 재주가 약간은 조금 수준이 낮고 약간은 떨 수가 있어요. 약간은 대인관계라든지 감정 이런 쪽, 이런 것도 약간 풍부한데, 약간은 오지랖이 너무 넓고 이런 좀 떨 수가 있거든요. 약간 천방지축. 그래서 재주, 재능도 가벼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이쪽을 갖추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능이나 어떤,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게 돼가지고 아주 고급 재능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 관도 굉장히 고급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이 어떤 재주가 뛰어나지만 거기다가 어떤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수준이 높아지면은 아주 고급적인 어떤 능력자들이 많이 있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애기들이니까 특별히 운은 원할 건 없고요. 내년에 주체성 주관이 고집이 좀 세지네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 아이디어 망상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예, 문학이나 예술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 쪽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은 생각 이런 것도 약간 한쪽 기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기대에 속이던 이야기 이런 거를 본인이 알아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은 내년에 공부 방법이라든지 어떤 환경 이런 걸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네요. 네. 다음은 내년에 육친관계에서는 뭐가 있나? 기토관계 없고, 형제간 중에서 이제 있으면은 어떤 건강이나 운이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네, 신금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오행성으로 물에서 물. 자, 물 중에서도 큰 물, 대수, 강, 바다, 호수 같은 큰 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이제 임수는 속이 깊죠, 그죠? 무토와 함께 속이 깊은데, 자, 이 임수는 무토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속 자체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유동적인, 플렉시블하죠. 자, 그래서 감정도 풍부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 임수는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지적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 이러한 임수가 이제 계산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승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가 주어질 걸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성부욕, 성패욕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체 주관이나 주체성도 강하고 그러한 어떤 일면이 주어졌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나 보니까 재물을 취하려고 달라들겠네요. 조상 쪽에 재물이 좀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자, 저 재물을 본인이 취하려고 달라드는데, 자, 이거는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보니까 조상 쪽에서 저러한 어떤 성부나 성패를 가지고 크게 흥했다가 크게 한번 해가 기울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영향이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릴 때 가정이 조금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구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거는 극복의 대상입니다. 네, 본인이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을 하게 되면 저 성부욕, 성패욕, 저게 나중에 본인이 어떤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태어난 일월, 시와의 관계라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보니까. 일단 기질적으로는 성부욕, 성패욕, 주체성도 강하고, 또 재물이나 어떤 스케일도 있거든요. 큰 것을 어떤 질려는 어떤 그런 힘도 강하거든요. 자, 그게 이제 진화 실수가 있으면 문제가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자, 이러한 기질이 주어진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어떤 진로, 적성, 직업, 사회성, 어떤 근본 뿌리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기반과 같은 어떤 그런 정보가 주어 있는데, 자, 임수가 봄에 태어나는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재능 능력자, 한마디로 끼가 다분한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 일을 하면서 살 것이야, 내 주관대로 살 것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상 중에 주어진 저 재물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 있어요.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입, 상당히 능력도 있으면서 재물도 잘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다 성패, 성부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재물도 굉장히 강한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관리 통제해 가지고 내가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끌려가게 되면 내가 재물 따라 삼칠리가 될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힘이 부족하거든요. 딸리거든요, 임수가. 그래서 임수가 봄에 태어나면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조상과 관련돼서 재물도 많이 있지만은, 자, 이것을 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임수는 나중에 경제나 경영, 동과 관련된 쪽, 이쪽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본인의 굉장히 승승장구, 마이다스의 손이 아주 인정받고 능력받아서 크게 될 수 있는데, 자, 본인을 하실 때는 잘못치사하면 속성속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여가지고 남편을 도와줬더만 남편의 그 어떤 대가가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모든 것을 예방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내공을 높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재능도 수준이 높아지고 저 재물도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문 자격을 가지는 전문가로서 얼마든지 성장해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거든요. 자, 임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여자로 태어나신 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본인이 주인공을 하고 싶죠, 그죠? 본인이 잘났거든요. 웬만한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건 내 능력도 잘 펴면서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지금은 음이 극성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정신하고도 잘 맞아요. 네, 그렇네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의 양력으로 5, 6, 7월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한마디로 일을 잘하고 일복도 많고 일에 대한 강도도 뛰어나고 이랬는데, 자, 조상 쪽에서 또 재물이 또 크게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재물이란 놈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하지 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 남 좋은 일 시키든지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 강한 재물을 내가 어떻게 취할 것이냐가 참 관건인데, 자, 이 재물을 고급화시키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공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이 재물이 고급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냥 단순 재물 따라서 삼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단순 기능 내지 어떤 재주꾼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문제는 이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에 너무
통발이 빠른 데다가 또 현실적으로 공부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현실이라는 것은 돈이죠.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공부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극복을 하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면은 이 재물에 내가 노예가 안 되고 재물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계산 여름에 태어나면 일복이도 너무 많네요. 희생봉사를 너무 많이 해요.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밥그릇을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내가 있은 후에 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무원 라이센스 학번이 주어졌어요. 자, 공무원이 주어졌어요. 일단은. 자, 이렇게 되면 내공 실력이 갖춰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성부욕, 성패욕, 주체성, 주관과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저 재물을 내가 취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도 직장이나 이런 데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 잘하는, 물론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는데, 전문 자격이나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사업은. 예, 그래서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존 공부를 해주시니까 공부를 설렁설렁 해도 공부가 잘 되겠죠. 그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저 재물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네. 혹시 또 다른 쪽에 관이 나와 있으면 관을 따라가도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어떤 애착이나 끼가 있으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실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죠?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원이 풍부하고 풍족하죠. 자, 이렇게 되면 근본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이것이 본인의 기본 자산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이렇게 되면 본인의 주체성, 주관도 강하고 지나치게 고집이 세가지고 약간은 고집불통이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약간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성부욕, 성패가 강한데 이걸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취하려고 달라드는데 힘이 있어서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직장생활 하셔도 좋아요. 예, 특히 금융계통 직장생활 하시면 좋죠. 그죠? 안 그러면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통제하는 쪽, 이런 쪽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약간 공무원이 조금 첨가되면 금상첨화겠죠. 전문 자격은 내지 어떤 그런 걸 갖추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려면 기본적인 베이스 기운은 좋다. 그걸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어떤 관이 잘 나와서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 쪽에 끼 내지 기술이 나와서 그쪽을 취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 이상 임수의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아직 어린애니까 뭐 특별한 걸 못 걷고, 내년에는 공무원, 학문은 어떤 좋은 소식은 뭐 이런 쪽이 잘 들어오네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좋은 문서운도 있는데, 뭐, 애기니까 뭐 문서가 특별히 없겠죠. 그 상장, 그지? 공부 잘해 상장, 좋은 상장 많이 받아오고, 그런 쪽에 좋은 소식이 있겠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애로사항이나 정제, 감격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네요. 네. 내년에 어머니로부터의 어떤 그런 좋은 소식도 있네, 보니까. 자, 임수 내년에는 좋은 일은 취하고 나쁜 일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자, 개수도 우리가 오행상으로 물. 자, 임수가 큰 물, 대수, 강바다, 호수를 상징한다면, 이 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옛날로만 운물물, 겨울물, 우리 옛날에는 겨울물을 먹고 마시고 생활용수로 썼죠, 그죠? 자, 이거는 실제로도 생명수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식물이 먹고 마시는 생명수, 내지는 이 빗물은 사실은 무생물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무생물도 완전히 황폐가 되고 못 쓰게 되죠. 무용지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수는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복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일복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만 한다는 거죠. 특히 개수는 여름에나 봄에 태어나면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수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봉사하지 마세요. 예,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희생봉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러한 개수가 또한 개수는 지적 호기심과 지혜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 이런 개수가 계산인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주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이 있거든요. 또한 목복이 주어졌어요. 예, 먹을 복, 식복 이런 쪽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거하고 또 재물복도 잘 주어졌거든요. 재물은. 자, 이렇게 되니까 개수가 계산인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자기 주체성, 주관도 가지고 있으면서 녹복, 식복도 다 주어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재물복도 주어졌네요. 자, 이것은 깨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어요. 이게 기인의 형태로 주어지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저걸 내가 이제 끝까지 가져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상이 누렸던 복일 수도 있고 부모 때 누렸던 조상이 복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깨지 않고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잘 소중히 잘 다루어야 되겠네요.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조상과 관련돼서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진로, 적성, 근본, 베이스 내지 어떤 직업적인 측면 이런 쪽하고 직접 관련이 있거든요. 사회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자, 이게 봄에 태어나면 되나, 개수가 이제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번더 능력자, 재능, 재주권이,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게 조상 쪽에 주어진 제 주체성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본인이 상당히 주인공으로 살아갈 심리가 강하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겠다는 심리보다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심리가 강합니다. 자, 저는 재주, 재능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하고 또 잘 결합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다스의 재주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재물운도 강하게 돼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하고 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재주 부려가지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계산년에 재주도 있고 재물복도 있는데 가능하면 아주 커서 본인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힘이 좀 딸리거든요. 이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하고 실수는 힘이 딸리니까 반드시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두고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아주 유능한 사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직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데, 자, 문제는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너무 강해서 직장 생활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프리랜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은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재주만 부리고 실속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니까. 관건한 죽으라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시라.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아주 유능한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나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똑똑하죠. 그죠? 잘났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본인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남자를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남자 요리애가 데리고 살면 되죠. 지금은 음의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시대 정신이 잘 맞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과 이런 쪽에 감각이 잘 좋아졌거든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감각, 정보, 현실적인 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더라도 하거든요. 거기다 조상 쪽에서 재물이 또 한번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됩니다.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절대로 본인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저분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똑똑하니까.
근데 반드시 죽으라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물이 단순 재물 내지 단순 기능적인 재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물 따라 산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주, 아무리 내가 재주고 재물이 있더라도 본인의 중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본인의 중심을 높이시려고 하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자기 나이신 학벌 좋아하셔야 되고, 또한 어떤 동서양의 책 속에 나와 있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를 많이 모셔야 됩니다. 자, 그 기인을 여러분 제대로 후원자를 한 명만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자기 나이신 학벌을 가지시라. 근데 혹시 이제 가정 형편상 공부가 아직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그렇게 되면 극복의 대상이죠. 자, 어려운 가운데 불굴의 터지로 공부를 해가 극복해내면은 나중에 저 큰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무원, 라이센스 학벌은 이쪽이죠. 일단 공무원이 주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실력이 갖춰지겠죠. 자격이 갖춰지게 되면은, 조상 쪽에 주어지던 어떤 본인의 주체성 관계 어울려가지고 힘이 있죠. 이렇게 되면 조상 쪽에 주어지던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안정된 재물을 취하면서 잘 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아주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회계, 경제, 경영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그쪽 계통에 공직 생활을 하셔도 되고, 어떤 사기업에 종사하셔도 되고,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일 달인데 근원이 풍부하고 에너지가 풍부하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그 튼튼한 몸과 마음이 본인의 기본 재산이고 자산이죠. 자, 이렇게 내공이 있고 힘이 있으면 본인이 주체성도 강하고 주관도 강하고 고집도 아직도 있거든요. 약간 그쪽이 너무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융통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 일단 그 힘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본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내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경제나 경영학 쪽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학문이 조금만 배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배가 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본인의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어떤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준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 관이 잘나있으면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끼 쪽 전문 기술 계통을 가서 그쪽으로 가도 되겠네요. 자, 이상 개수의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한번 내년에 애기들이니까 특별한 복은 없고요. 내년에 공무원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어떤 문학이나 예술 이런 쪽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쪽,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쪽은 좋은데,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공부를 하시는 아이는 별로 없겠다, 그죠? 없는데 좌우지간 내년에는 그런 쪽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쪽은 어떤 공부원 이런 쪽이 약간 뒤틀릴 수가 있어요. 약간은 그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 환경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걸 바꾸면 안 돼요. 기에 솔깃한 기에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거를 바꿔주게 되면 약간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상상, 망상 이런 쪽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쪽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또한 육친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내년에 모친과 부친, 부모님의 내년에 건강 내지 운이 양쪽도 조금 지체가 되니까 이런 부모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네. 자, 이상 개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13년생 개사생 뱀띠에 대해서 내년 운세락이라보다는 태어난 해, 띠의 어떤 특성하고 태어난 계절의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큰 아웃라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어떤 잠재적인 어떤 이야기니까 아직은요. 자,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참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